트렌드들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근본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상승하려면은 이더리움에 먼저 낙수 효과가 나오면서 그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순유출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은 들어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코인 심층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알트코인의 터줏대감이자 알트코인의 대장입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치열한 경쟁자이죠. 솔라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이더리움을 더 많이 향해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클럽과 라이브에서 먼저 다루었던 내용들을 시차를 두고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딱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바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분석하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분석하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지, 그런 어떤 공부의 목적, 스터디의 목적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흐름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다가 이후에 비트코인이 잠시 멈추고 키 맞추기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막 펌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뭔가 이더리움이 먼저 가주길 바랬는데 이더리움이 가지 않고 그 전에 XRP를 필두로 해서 오래된 이 미국발 결제에 활용되는 이 알트코인들이 먼저 크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워낙에 안 올랐기 때문에 먼저 이것들을 올려놓고 나서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알트코인이 랠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알트코인 대세장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문을 제대로 열고서 들어가는 것은 이더리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씩 양봉을 그리면서 조금씩 높이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더리움이 완전히 좀 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제 나름으로 할 것들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는 뭔가 위용을 갖춰주지 못했는데 결론적으로 알트코인 대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면 이더리움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더리움을 다루면서 시장에서 어떤 우려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이 펀더멘털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관점들이 생겨나면서 뭔가 이더리움이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여러 가지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추세가 이루어지고 사이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먼저 본격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증거로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제 많은 기관들의 자본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관 자본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을 열심히 담던 이 기관들이 이제 관심들이 조금씩 이더리움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시장 기준으로 바로 전주의 디지털 자산 상품의 흐름을 보면은 이 비트코인에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더리움에는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순유출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은 들어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가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펌핑의 중심에는 XRP라든지 스텔라, 루멘, 헤드라 같은 옛날 코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코인들이 펌핑을 하게 됐을 때는 자본이 계속해서 다른 메인넷이나 다른 생태계로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고래들이 펌핑을 하고 나서 다시 개미들이 들어오면은 매도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형국들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건전하게, 그리고 뭔가 근본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상승하려면은 이더리움에 먼저 낙수 효과가 나오면서 여기에서부터 이더리움 생태계로 흘러가고, 그리고 다른 메인넷까지 번져서 메인넷 생태계까지 번져가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나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기반들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 항소법원에서 토네이도 캐시의 제재와 관련해서 이 권한을 초과한다라고 판결하면서 암호화폐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이 탈중앙화 믹싱 서비스, 즉 거래 내역들을 막 섞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알 수 없게 해주는, 즉 익명성 코인들의 어떤 기반이 되는 이런 토네이도 캐시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들은 결국은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로 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방향성이 암호화폐에 더 우호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탈중앙화 프로토콜이 어디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있느냐 살펴보면은 단연코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생태계를 형성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규제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바로 디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계열의 디파이가 향후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러티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에이브라든지 커브 파이낸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미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에이브라고 하는 이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인데 보시면은 에이브의 점유율이 모든 대출 플랫폼 중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가격 상승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부터 이미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변화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번 대세 상승장 흐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섹터들이 정말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든 라이브를 통해서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달해 드리겠지만 지금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또 새로운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 트렌드들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용성이 늘어나면서 그동안에 아주 급속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더리움은 스스로를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부르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건전, 초디플레이션적인 자산이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그 어떤 기치가 뭔가 무색해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그동안에는 뭔가 유의미한 수수료 수익이나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곧 돌파할 것이다. 트럼프 임기 전에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연고점 돌파 이후에 7,3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들은 모두 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것보다도 더 많이 월등하게 뛰어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야지 전체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과거 사이클 대비로 유의미한 대세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정도의 가격 추측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관점 때문입니다. 지금 7,000달러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더리움에서 지금 커브 위드 핸들이라고 하는 패턴이 관찰되고 있다. 이것이 이주봉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뭔가 거시적인 큰 흐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구간의 어떤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날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는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 수수료 수익이 급증하면서 앞서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토크노믹스가 강화가 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스테이킹을 허용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기관들의 자본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도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호재를 맞았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 암호화폐 시장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 솔라나가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솔라나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펀더멘털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결국 시간이 되면은 솔라나의 시간에 결국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저평가된 구간에서 매집하는 전략들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제일 밑에 줄에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트러스트가 지금 신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솔라나 ETF를 신청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솔라나 현물 ETF와 그리고 이 XRP 현물 ETF가 가장 많이 있는데
지금 승인 기한 자체를 보시면은 대부분 202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중순이나 하순 정도에 솔라나 현물 ETF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솔라나와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수수료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 펌프다펀이라고 해서 민코인 발행 플랫폼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아직까지 일어나면서 많은 또 솔라나가 소각이 되면서 원래 솔라나는 인플레이션 자산이었는데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또 기사도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솔라나가 잠시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좋은 펀더멘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펌핑이 되고 다시 솔라나가 이어받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메인넷 생태계들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그리고 이 산업 자체를 확장해 나가고 새로운 섹터들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내년 시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준비한 이유는 그동안에 XRP를 필두로 한 그런 코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가려면은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움직여야 된다는 관점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가지고 가는 관점은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다리시면서 둘의 시간이 돌아올 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더리움 생태계와 솔라나 생태계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메인넷 생태계에서도 유망한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코인들은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공개를 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적인 확장까지도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피셜 투자 클럽이나 라이브를 참여해 주시면 또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어떤 흐름들을 중요한 부분들 빠르게 전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투자 전략 잘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